또 하나는 세긴 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진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그걸 보면 정말 손혜원이 얼마나 센지 나옵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누굴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요. 앞에 노령의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게 바로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죠. 친어머니입니다. 친모치죠. 예. 예,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작년 8월 15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제 그 훈장을 수여하는데 고 손용우 씨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예.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죠.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경축식에 불러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고 있다는 네. 사진입니다. 그런데 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네.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첫째, 자, 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작고했는데요. 이분은 그동안에 모두 6차례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네. 심사에서 6번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저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탈락 사유를 보면 입증자료 미비, 광복 이후의 행적 등등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충분히 심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손 의원의 부친은 광복 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합하지 않다고 뭐 판단이 났겠죠. 그런데 네. 딱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11년 만에 바로 받습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야.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맞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고 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북한 공산주의 활동하고 북한 간부들 김일성도 우리가 뭐 유공자 포상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뭐 거잖아요. 거의 뭐 김정은이 뭐 위대한 그러니까, 지도자로 지금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근데 이건 피우진, 그러니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지금 거의 막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예. 피우진 씨가 보훈처장 오고 난 뒤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준 겁니다. 근데 또 앞거는 뭐냐면 저 사진이 예. 보도됐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느낌이 좀 다른 게 예. 일단 이 훈장을 보면요. 자, 건국훈장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장이라는 게 있고요. 1등급입니다.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이까지는 2, 3, 4등급입니다. 그런데 애족장, 손혜원 의원의 작고하신 부친이 받은 애족장은 5등급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사진에는 저분이 어머니가 받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훌륭한 독립유공자가 있을 텐데 굳이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 저기서 받고 사진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배려 아닌가. 그렇죠. 손혜원을 위한 배려. 여기는 손혜원이 실세라는 배려, 그 그렇지. 어떤 한 상징이에요, 상징. 예. 여기는 보면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손혜원이 세기는 세구나. 세죠. 그죠? 어떻게 11년 만에 게다가 또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확실히 유공자 승리 난다는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 어떻게 11년 만에 전화로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전화로 했답니다. 재신청. 옛날에 내가 했거든? 떨어졌거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해줘. 전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갑질의 끝판 정말 아니고 갑질 끝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그 보훈처가 손혜원을 벌벌 떨었나? 벌벌 떨죠. 실세란 얘기가 들리는데 정수가 나 지금 보훈처 잠시 들리는 길인데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실은 아니고.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지난해 2월에 전화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이것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가 아니라 좀 통틀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보훈처 통틀어서 전화로 저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질 중에 갑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건국훈장입니다. 건국훈장인데 여러 가지 단계의 건국훈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장, 뭐 애국장 등등이 있습니다. 네. 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족장은 제일 낮은 5등급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이 한 명씩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애족장은 51명이라고 합니다. 네. 51명 중에서 손혜원 모친과 또 다른 사람 2명만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이거는 뭐라고? 손혜원이 실세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네. 이것도 탁현면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드높은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이 있는데도 됐고 제일 낮은 이 애족장 중에서 51명인데 딱 2명,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 한 명만 주려고 했다가 조금 그러니까 한 명 더 한 거 아닐까? 맞아. 야,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정말 손혜원의 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손혜원이 또 이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예, 참 6년 만, 뭐 6번 만에 처음이다 하면서 손혜원이가 굉장히 그 독립유공자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5.18 뭐 아니 지금 그러네요. 그 목포에도 일본 그 항전 그러니까 관련된 유적 독립유공자의 유공자다. 딸이야.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어.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공정한 사행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처신은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 이것만 다 우리 밤샐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갑질도 다른 갑질 찾아야죠. 또 갑질도 하나. 자, 이게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 나온 건데요. 네. 자, 손혜원 의원은 여당 간사입니다. 작년 10월 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다가 국정감사가 뭔지 아시죠? 그럼요. 막 윽박 지르고 막 네. 뭐 했어 막 비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국내 나전 7기가 홀대받는다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이 박물관장들한테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A씨,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수리하다 쫓기는 사람이 지금 민속박물관에 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어떻게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인격적 소멸 당하고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도쿄여대에서 박사